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부모님이 40년 전에 배운 경제 상식으로 살고 계신다면, 그리고 그 상식을 여러분에게도 가르치고 계신다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식대로 살면 가난해집니다. 아니, 이미 가난해지고 있는 중일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충격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평생 믿어왔던 경제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고 살면 계속 뒤처집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숫자로 증명된 현실입니다. 먼저 2025년 현재 서울에 사는 45세 직장인 김대리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대리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20년간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500만 원. 나쁘지 않죠? 매달 10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커피도 집에서 타 먹었습니다. 부모님께 배운 대로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고 저축하면 부자 된다. 이게 김대리가 배운 경제 상식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김대리 통장에 얼마가 모였을까요? 2억 4천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0년 전 2005년 김대리가 다니던 회사 근처 아파트 가격이 2억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일까요? 7억 원입니다. 20년 동안 3.5배 올랐습니다. 김대리가 악착같이 모은 2억 4천만 원으로는 그때 살 수 있었던 그 아파트를 지금은 살 수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김대리 대학 동창 박 과장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2005년 부모님께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은행에서 1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총 2억 원으로 그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기 돈은 3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를 갚느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박 과장 아파트는 7억 원이 됐습니다. 대출 1억 7천만 원을 다 갚았습니다. 순자산은 7억 원입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대리는 20년간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해서 2억 4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박 과장은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7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가 5억 6천만 원입니다. 둘의 차이는 뭘까요? 김대리는 40년 전 경제 상식대로 살았습니다. 박 과장은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정말 저축만 해도 됐습니다. 은행 금리가 연 10%에서 15%였습니다. 1천만 원을 저축하면 1년에 150만 원 이자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불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연 5% 정도였습니다. 실질 금리가 플러스 5%에서 10%였다는 겁니다. 저축만 해도 실제로 자산이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5년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3%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연 3.5%입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0.5%입니다. 저축해봐야 실질적으로 자산이 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손해입니다. 더 심각한 건 자산 인플레이션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1년에 3%씩 오르는데 부동산과 주식은 1년에 10%씩 오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축만 하는 사람은 매년 7%씩 뒤처진다는 겁니다. 1천만 원을 가진 사람이 저축만 하면 1년 후 실질 가치는 930만 원이 됩니다. 70만 원이 증발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990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33평이 5천만 원이었을 팔습니다. 당시 대졸 초봉이 800만 원이었습니다. 6년치 월급을 모으면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2025년 현재 같은 아파트가 25억 원입니다. 대졸 초봉은 4천만 원입니다. 63년치 월급을 모아야 삽니다.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게 바로 자산 인플레이션입니다. 일반 물가는 35년 동안 3배 올랐는데 부동산은 50배 올랐습니다. 저축만 하던 사람은 35년 전보다 15배 이상 가난해진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들이 돈을 계속 찍어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마구 찍어낸 겁니다. 얼마나 찍어냈을까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대차대조표를 보겠습니다. 2008년에 9천억 달러였습니다. 2020년에는 7조 달러가 됐습니다.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12년 만에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기준통화가
80조 원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230조 원입니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라면 한 봉지를 사는데 필요한 돈이 늘어납니다. 아파트 한 채를 사는데 필요한 돈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린 돈이 어디로 갈까요? 라면 가격으로 갈까요? 아파트 가격으로 갈까요? 대부분 자산으로 갑니다. 부동산과 주식으로 몰립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들이 새로 찍어낸 돈을 먼저 받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면 일단 은행으로 갑니다. 은행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줄까요? 담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동산이 있는 사람, 주식이 있는 사람,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저금리로 큰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또 부동산을 삽니다. 또 주식을 삽니다. 자산 가격이 오릅니다. 반면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월급쟁이들은 새로 찍어낸 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출을 받으려 해도 담보가 없어서 못 받거나 받아도 금리가 높습니다. 그냥 월급만 받습니다. 그 월급으로 오른 물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오른 집값을 바라봐야 합니다. 점점 뒤처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의 힘입니다. 레버리지는 지렛대라는 뜻입니다. 적은 힘으로 큰 것을 움직이는 원리죠. 정제에서 레버리지는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걸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 과장 사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박 과장은 자기 돈 3천만 원으로 2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6.7배입니다. 1억 7천만 원을 빌렸으니까요. 아파트 가격이 20년 동안 3.5배 올라서 7억 원이 됐습니다. 박 과장 입장에서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투자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자산에서 대출을 뺀 순자산은 7억 원입니다. 대출 1억 7천만 원은 20년 동안 다 갚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원금 상환과 이자를 계속 냈겠지만 단순화하겠습니다. 3천만 원이 7억 원이 됐습니다. 수익률이 2333%입니다. 23배 번 겁니다. 반면 김대리는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2억 4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저축했으니까요. 20년은 240개월입니다. 총 2억 4천만 원을 저축한 겁니다. 원금 대비 수익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저축한 돈이 그대로 2억 4천만 원이니까요. 은행 이자를 받았겠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기회 비용입니다. 만약 김대리가 박 과장처럼 2005년에 3천만 원으로 아파트를 샀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7억 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저축만 해서 저추락 4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5억 6천만 원입니다. 이게 40년 전 경제 상식을 믿은 대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은 레버리지를 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안 씁니다. 왜 그럴까요? 무섭기 때문입니다. 빚지면 안 된다는 게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1980년대 상식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1980년대에는 금리가 높았습니다. 대출금리가 15%였습니다. 1억 원을 빌리면 1년에 1,500만 원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1년에 5% 정도였습니다. 1억 원짜리 아파트가 1년에 500만 원 올랐습니다. 이자가 1,500만 원인데 집값은 500만 원만 올랐으니 손해입니다. 그때는 빚 안 지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출금리가 4%입니다. 1억 원을 빌리면 1년에 400만 원 이자를 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1년에 10%입니다. 1억 원짜리 아파트가 1년에 1,000만 원 올랐습니다. 이자는 400만 원인데 집값은 1,000만 원 올랐으니 600만 원 이득입니다.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걸. 그래서 일찍부터 자산을 샀습니다. 레버리지를 썼습니다. 반면 일반 사람들은 여전히 40년 전 상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그 사이 격차는 점점 벌어집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55세 자영업자 이사장 이야기입니다. 이사장은 2000년대 초반에 강남의 작은 빌딩을 샀습니다. 가격은 15억 원이었습니다. 자기 돈은 3억 원이었습니다. 은행에서 12억 원을 빌렸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를 갚느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빌딩에서 월세가 나왔습니다. 월세로 이자를 갚았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 빌딩은 60억 원이 됐습니다. 대출 12억 원을 다 갚았습니다. 순자산은 60억 원입니다. 이사장의 친구 최 사장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빚지는 게 무서웠습니다. 빌딩을 사려면 빚을 져야 하는데 그건 너무 위험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20년 동안
연 4% 이자를 받았습니다. 복리로 계산하면 지금 6억 원 정도 됐습니다. 나쁘지 않죠? 하지만 이사장은 60억 원입니다. 10배 차이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장은 3억 원으로 60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수익률이 2000%입니다. 최 사장은 3억 원으로 6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수익률이 100%입니다. 둘의 차이는 뭘까요? 레버리지입니다. 이 사장은 레버리지를 썼습니다. 최 사장은 안전하게 저축만 했습니다. 결과는 54억 원 차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레버리지는 위험하다고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를 안 쓰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뒤처지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자산 가격은 더 빨리 오르는데 저축만 하면 상대적으로 가난해집니다. 이게 새로운 시대의 위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배워야 합니다. 40년 전 경제 상식을 버려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배운 걸 버리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가난해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규칙을 배울 것인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산을 사는 겁니다. 저축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산을 사야 합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자산의 가치는 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면 2025년 기준 1,000만 원입니다. 10년 후 2035년에도 1,000만 원은 1,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질 가치는 700만 원이 됩니다. 300만 원이 증발합니다. 반면 지금 1,000만 원으로 주식을 샀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 7%씩 오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년 후에는 2,000만 원이 됩니다. 돈의 가치 하락을 고려해도 실질 가치는 1,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이득입니다. 저축하면 300만 원 손해, 투자하면 400만 원 이득, 차이가 7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레버리지를 배우는 겁니다. 물론 무작정 빚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게 빚을 내야 합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둘째, 자산 가치가 오를 것 같은 것에. 셋째, 금리가 낮을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000만 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3,000만 원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3,000만 원을 더 빌립니다. 총 6,000만 원으로 투자합니다. 금리가 4%라면 1년에 120만 원 이자를 냅니다.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감당 가능한 금액입니다. 만약 투자한 자산이 1년에 10%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6,000만 원의 10%는 600만 원입니다. 이자가 120만 원이니까 480만 원 순수익입니다. 자기 돈 3,0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16%입니다. 레버리지를 안 썼다면 3,000만 원의 10%인 300만 원만 벌었을 겁니다. 레버리지를 써서 480만 원을 벌었습니다. 차이가 180만 원입니다. 물론 위험도 있습니다. 만약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10% 떨어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6,000만 원이 5,400만 원이 됩니다. 600만 원 손실입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720만 원 손실입니다. 자기 돈 3,0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24%입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양면입니다. 오를 때는 더 많이 벌지만 떨어질 때는 더 많이 잃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첫째, 절대 전 재산을 걸지 마십시오. 둘째, 변동성이 큰 자산에는 레버리지를 적게 쓰십시오. 셋째,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항상 고려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레버리지는 무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공부입니다. 새로운 경제 상식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님 세대의 상식은 그 시대에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규칙을 배우지 않으면 계속 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요? 첫째, 인플레이션을 이해하십시오. 돈의 가치가 왜 떨어지는지, 중앙은행이 왜 돈을 찍어내는지. 둘째, 자산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금, 비트코인, 각각의 특성과 위험을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레버리지의 원리를 배우십시오. 언제 쓰고 언제 쓰지 말아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더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2005년에 3,000만 원으로 아파트를 산 사람과 저축만 한 사람의 격차가 지금 5억 6천만 원입니다. 10년 후에는 얼마나 될까요?
10억 원이 넘을 겁니다. 지금 시작하면 10년 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을 기다리면 20년이 걸립니다.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있어야 작동합니다. 레버리지의 효과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40년 전 경제 상식은 이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고 저축하면 부자 된다. 지금의 경제 상식은 이겁니다. 자산을 사고 레버리지를 쓰고 시간을 활용하면 부자 된다. 완전히 다릅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옛날 방식을 고집할 것인가? 새로운 방식을 배울 것인가? 옛날 방식을 고집하면 김대리처럼 됩니다. 20년 열심히 일해서 2억 4천만 원을 모았지만 집 한 채 못 샀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배우면 박 과장처럼 됩니다.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7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건 항상 어렵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확실하게 뒤처집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살아남으려면 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제는 아셨으니까요.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여전히 40년 전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제 아셨습니다.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자산을 사십시오. 레버리지를 배우십시오. 새로운 경제 상식으로 무장하십시오. 10년 후 여러분은 오늘의 선택에 감사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